김문수 후보님의 스타일이 다른 후보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꼿꼿하시고 네. 정직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줄 몰랐죠. 네. 도덕 선생이에요. 예. 단일화 국면에서 네. 이준석 후보 마음이 그렇다면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준석 후보 방도 아닌 천하람 원실에 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 그렇게 절실했으면 낮에 찾아오지 왜 밤에 찾아오냐? 이제 오늘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사전 투표 시작하는 그 새벽날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 대선에서도 오늘 혹시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까지는 무산됐습니다. 지금 아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저 사진이 바로 김문수 후보가 어제 밤이죠.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자 저기가 아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의원회관 앞에서 기다리는 사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신성범 의원인데 신성범 의원이 왜 국회 정보위원장이 그거 가서 서 있는지. 신성범 의원이 저기 그 단일화 추진 아마 그래요? 관련된 단장을 아마 맡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예전에 그 뭡니까 바른미래당인가요? 예. 저기 바른미래당이 아니구나. 하여튼 저기 잠깐 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을 같이 나가서 개혁신당인가 뭐 같이 네. 당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연 때문에 가서 했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의원회관을 찾았는데 아마 저기서 전략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기다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기 없었거든요. 네. 근데 기다렸지만 못 만나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면 사실상 이제 무산된 거죠. 이준석 후보 스스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이 0%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번 앞에 의제하고도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스탠스는 다음은 이준석이다라는 그 국민 전체의 말하자면 이번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포지션일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조금 흐릿해졌다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끝까지 많은 어떤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지지층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후보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만 단일화의 의미가 있다. 결국에는 나만 사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사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부 생각들 때문에 전제 조건이 승리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뭐 공동 정부를 하든 운영을 하든 뭐 그런 것인데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상태. 다만 당신 때문에 분열해서 졌다. 이제 이런 얘기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는 견디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그 표를 통해서 과연 보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한테 더 찍을 것인가 이준석 후보한테 더 찍을 것인가에 대한 이준석 후보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또 하나는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 때도 분열해서 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이미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심할 것이라고 보였지만 이제 내 갈 길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견지해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3자 구도로 가서 전략을 수정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계속 시도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사실상 선거 전략상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야지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과거에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러니까 투표 바로 전날까지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집에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하지 못하는 시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겠죠.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단일화가 거의 안 되는 상태, 또 둘이 합쳤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과거처럼 표가 다 합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나온 말에 있어서도 그렇게 절실했으면 낮에 찾아오지 왜 밤에 찾아오냐. 이 생사를 결단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선거 유세를 중지하고 대낮부터 뭐 이준석 후보 사무실이든 뭐 유세하는 데 쫓아다니든 그런 모습을 보여는 그 결연한 의지인데, 이준석 후보 방도 아닌 천하람 그 의원실에 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내심 좀 더 왜 세게 안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좀 아는데요. 예. 제가 좀 좀 아는데, 얘기해 주시죠. 네, 좀 아는데요. 예. 사흘 전부터 계속 찾아다녔는데 음. 상계동에도 안 가요, 동탄에도 안 가요, 전화는 계속 안 받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일부 본인에게 과거 자기를 좀 감싸주고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의원들하고는 텔레그램으로만 이렇게 네. 통화를 하다가 네. 그마저도 끊고 상계동에도 안 갑니다, 동탄에도 안 갑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찾아다니고 있으면 어느 호텔에 가서 그 자기들 모아서 전략회의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며칠 동안 계속 숨바꼭질을 계속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낮에도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밤에 나도 낮에도 갑니다. 가면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차이도 못하게 하고 그냥 휙 가버리고.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좀 더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계속 공식적으로 유세하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더 그 김문수 후보 그 공보단에서는 김문수의 이준석 따라잡기 이런 식으로 네. 기획해서 계속 그 단일화를 시도하는 그런 어떤 긴장된 모습이라든지, 또 그 이준석 후보가 도망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관심을 더 촉발시키고 더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정말 0.01이라도 조금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항복했다. 그 정도 성의가 있으면 나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본인도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거 비용 하나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태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예. 뭐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그걸 끌어내야죠. 그런데 김재원 그 의원이 나오면 오히려 더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 김재원을 숨겨야 돼요. 맞습니다. 김재원은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단일화 안 해도 조금 뭐 골든 크레스가 되고 일반인들이 별로 동의할 수 없는, 이준석 후보가 봤을 때 그래 니네들 해봐라 이런 방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네. 그런 선거 전략으로는 맞습니다. 물을 건너갔는데도 완전히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배짱이라고 봅니다. 예,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그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예. 현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더라도요, 이번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이기는 그런 계획이 사실은 필요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다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전체 뭐 몇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 비용 전체가 보전받지 못하고, 또 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죠.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덕수, 김문수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네. 한덕수 후보가 밖에서 뛰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약 그렇게 절실하게 이기고 싶었다면 그런 안,
이준석 후보 모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이준석 후보한테 제시해야만 결국에는 너 때문에 졌어, 우리가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들은 얘기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님의 스타일이 네, 좀 다른 후보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꼿꼿하시고 네. 정직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줄 몰랐죠. 예. 도덕 선생이에요. 예. 남을 욕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단일화 국면에서도 예. 이준석 후보 마음이 그렇다면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이준석 후보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 마음이 더 상한다. 제발 기다려라. 이재명 후보 반만 따라갔으면 이 어. 판이 이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기다려라. 가서 계속 괴롭히지 말아라. 뭐 예. 이렇게 한대요. 예. 그러니까 안 괴롭히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서 괴롭혀야지.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해야 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보면 한가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 정말 절절하다, 절실하다 이런 수까지 쓰나 이런 얘기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판국에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지지자들과 융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융합이 안 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갈 길이 먼데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 다 갈 길이 먼데 더 이제 하위 집단의 어떤 갈등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끝까지 완팀이 되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 홍준표 후보 안 돌아오시고 한동훈 후보 어렵게 김문수 이름 있는 운동복 입었는데 며칠 안 가서 또 뭐 분란이 나고 참 이런 것들이 참 김문수 후보의 마음을 참 찹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하와이에 네. 가 계시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하고 이렇게 운때가 안 맞는 취재원과 네. 기자가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오시기 전에는 이상하게 이거 뵐 기회가 없었어요. 정치부 법조 취재를 20년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반장으로 가 있거나 뭐 팀장으로 가 있을 때 꼭 지역에 가 계세요. 뭐 경남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구시장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꼭 못 뵀다가 이번에 처음 뵀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문자도 하고 텔레그램도 하고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요즘에 머릿속에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정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당이요? 국민의힘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 정당에 대한 분노도 크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정당이 존립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 당에 대한 선거 운동에 대한 지원을 그래서 더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내 탓하지 말아라. 이준석 탓도 말아라. 그건 니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이거는 이준석 후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 이거는 본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말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친윤 세력들을 친윤 의원들이나 지금 아마 김문수 후보들이나 뭐 이렇게 아마 주류 세력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 탄핵당한 당일지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욕으로 그것조차 망친 거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에 대비해라.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4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아마 민주당이었으면 경선에 참여한 데 탈당한 후보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제출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해당 행위잖아요. 저는 완전히 이제 당을 벗어났으니까. 탈당을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렇게 막 고춧가루를 막 뿌리고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본인이 생각한 선택지는 두 개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정당에서 새롭게 당 대표를 맡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새로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아마 계속 저렇게 페이스북 하는 걸로 보면 정치를 끊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신다 그러고 돌아오기로 예. 했고요. 저한테 예. 얘기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끝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와서 총리를 하거나 아 그거는 선거용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 그건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용이다. 예. 그건 저한테 명확하게 예. 얘기했는데 그래서 또 그러면 모르죠. 뭐. 모르죠. 하반기 예.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차라리 드롭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 정당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인식과 공감을 한다면 이번 대선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고 사실은 다음 차례는 이준석인데 이준석 중심의 정당이 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자기가 중간에 후보 사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드는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비싼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그렇게 하와이를 가서 뭘 한 겁니까 도대체? 보통 하와이 가면 이게 예. 휴양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은 풍광과 좋은 기후에서 있다 보면 마음도 네. 넓어지고. 아닙니다. 하와이 기후가요. 예. 변화무쌍해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 하와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안 가봐가지고. 여기는 햇빛이는데 바로 뒤에 가면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조변석계한 기후입니다. 하와이. 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기후 변화를 해서 따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저 민주당 같았으면요. 네. 저는 탈당한 후보는 페이스북 폐쇄하는 법안을 바로 낼 겁니다. 저게 뭡니까 막판에 이준석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못을 박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평생 30년 이상 15대부터 있었던 당에 대해서 완전히 뭐 찬물 끼얹잖아요. 사실은 최소한 후보 경선을 한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후보 경선이고 당 예. 대표도 지냈고요.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에게 죄송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 당 대표도 했고 원내 대표도 지냈고 당 대선 후보도 했고 국회의원도 제가 4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광역 단체장도 2번, 네. 3번 하셨죠? 4번. 그래요. 그런 당에서 참 많은 일을 근데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강적들에서 뵀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그래서 왜 CBDC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또 내가 긁었거든. 그랬더니 그거는 뭐 경제부총리만 알면 되지. 그런데 이 홍 후보도 공부가 이제 안 돼 있어.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이번에 마음으로는 내가 대선 후보 되기에는 이제 멀어지는구나. 그렇지만 당에 대한 섭섭함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섭섭하겠죠. 예. 많이 그래서 섭섭하겠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라는 게 알다시피 지난번 2등 했다고 1등 끝나면 1번으로 바로 줄 수는 어떤 식당의 번호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지난번에 내가 2번 표 하고 1번 써먹었는데 입장했는데 그다음 순서는 난데 또 다시 5번 표를 주냐 이렇게. 근데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의 모델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모델이요? 대선 지면 쉬지 않고 네.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네. 바로 나와서 당
또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욕을 먹든 말든 당 대표 다시 나오고 네. 바로 나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얘기지만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자면 2등까지 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김문수 옷을 입고 전국을 돌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게 한동훈 당이 돼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거리를 주다가 마지막 또 입자마자 또 내부적인 혼선이 생긴 것. 그런 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했죠. 예, 최근에 예. 했는데 근데 그 옷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며칠 걸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문수 이름 박는 거, 그 오바로크 치는 거는 동대문 시장 가도 바로 해주는 건데. 근데 그 또 친한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윤이 구테타를 하다가 그 이름을 한독수 이름을 넣으려고 하다가 김문수 이름을 안 받고 있다가 늦어가지고 못 만들었다. 예, 아니 못 만들었죠. 못 만드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며칠 동안 못 만들어서 못 입었다. 23일 동안 그것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23일 동안 못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 옷 하나 만드는 거는 우리 동네 축구대회 축구 유니폼도 밤에 동대문 시장 가면 밤에 다 박아줘요. 김문수 이름 박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성이 없다. 이제 제가 뭐 좀 다른 당에 너무 오지랖을 핍니다마는 그런 간절함을 보였으면 훨씬 지금보다 상황이 다르다. 아니 다른 당이 계시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예, 수 예.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당이면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나 또 다른 또 지지자분들이 또 문자 폭탄 갑니다. 아, 저한테는 안 그래요. 예. 전화번호 모르려. 제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개딸들이 얼마나 문자 폭탄을 많이 하냐. 그런데 실제로 저는 한 번도 문자 폭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개딸들 수개들이 다 제 후배들이라서. 저는 문자 폭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문자 그러니까 폭탄 막 많이 받습니다. 걔들이 기분 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차마. 뭐 저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다만 최근에 어쨌든 바꿨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쫓겨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이 자주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바쁜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